안녕하세요. 부러워하다가 질투받다. 강남비율 성형외과. 오늘 할 것은 이거. 오늘은 지방 흡입에 대해 질문 드릴 건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간단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방 흡입을 5000cc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물이라고 하면 5kg이 빠져야 되겠죠. 근데 지방은 비중이 되게 낮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5kg이 줄어들려면 훨씬 더 많은 양을 뽑아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렇게 대량 지방 흡입이라고 부르는 5000cc쯤 뽑는 게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지방 흡입은 흔히 이제 캐뉼라라고 부르는 작은 빨대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압력이 음압이 걸려서 뽑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많은 이제 부서진 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부서진 지방세포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가는 세포들이 있겠죠. 몇 개가 남게 될 겁니다. 그게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색전증이라는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색전증은 100% 예방이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양이 중요합니다. 양이. 얼마나 흡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많은 양을 뽑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체중이 줄어들 정도의 양을 뽑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우선한다고 생각하니까 보통은 그렇게 흡입하면 안 되고 체중이 줄 정도로 흡입하면 안 된다. 체중이 줄어봤자 1kg다. 이 정도쯤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흡입에서 지방 흡입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만약 뚱뚱하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외모적인 거니까 이거는 인격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방이 많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많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피부도 늘어져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거나 뭔가 한두 개쯤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 흡입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지방만을 제거할 수 있죠. 근육은 운동을 해서 어떻게 친다고 피부는 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처짐이 지방 이식에 지방 흡입에 의해서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히려 안 권하게 됩니다. 지방 흡입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 흡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자체는 예를 들어 허벅지가 있으면 허벅지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게 하는 무슨 S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만 적당히 잘 뽑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생체 조직이 부어서 이런 것들을 바이오 본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있는 역할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에게 더마본드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더마본드는 피부에 붙이는 본드이거든요. 그러니까 꼬매는 거 대신에 쓰는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상품명 더마본드니까 이렇게 분필처럼 생겨 있고 여기 안에 액체가 있어서 딱 부러뜨리면 여기서 이제 봉합할 수 있는 본드가 나오는데 요건 독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흡입할 때는 더마본드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수술의 목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을 맞추는 게 목적이어야지 절대로 나는 체중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제가 피부 처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 흡입을 하기 전에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건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다이어트죠. 당신 다이어트를 얼마나 해봤나요? 이 얘기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찾아가서 저 지방 흡입해 주세요. 네, 그럼 내일 가능합니다. 수술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선후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방 흡입을 대량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방 흡입 전에 저라면 굉장히 비만하다고 하더라도 상체 한 번, 하체 한 번, 이 정도로는 최소한 나누어주는 것이 좋고요. 또는 허벅지 한 번, 배 한 번, 팔뚝 한 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수술 후에는 폐색전, 지방색전, 뇌경색 등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혹시라도 뭐 어떤 마비가 온다든가 뭐 찌릿찌릿한다든가 숨쉬기 어렵다든가 하는 기타 등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바로 병원으로 전화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환자분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쌍꺼풀을 제외한 모든 수술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현대의학이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흔히들 뭐 편하다고 생각하는 독감 주사도 달걀 알레르기에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면역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하시되, 위험성 있다는 걸 알면 그럼 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 것이냐, 아니면 난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지방은 도저히 안 빠진다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수술을 한다면 어떻게 나누어서 내가 계획을 잘 잡아서 합리적인 계획하에 수술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나는 이번에 다음 빼면 큰일 난다, 무슨 사정이 있다, 뭐 1년 뒤에 남극으로 이민을 간다, 그럼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아니라면 여러 번 나누어서 차근차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